임금이시여 신하의 불충을 처벌하소서. 전하, 국법법에 어긴 자는 시가스입니다. 그는 나의 장인이자 스승이다. 전하,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선왕들의 지혜를 따르소서. 결심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그분의 이름 앞에는 늘 찬란한 업적들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젊은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바로 왕비의 아버지이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장인 시몬대감이 영모죄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상왕태종께서 아들에게 던지신 충고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용산과 역적을 바꾸지 말라. 아들과 며느리가 겪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아버지는 어째서 이토록 냉혹하고 잔인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때로 피해 숙청을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가족에 대한 인륜과 국가의 안위라는 딜레마 속에서 한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고독한 갈등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권력의 냉혹한 본질과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비극적인 서사는 리더십의 가장 어둡고 고독한 면모를 드러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때는 1418년 22살의 젊은 이도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으로 즉위하던 해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상왕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아직은 어린 아들이 굳건히 용상을 지켜내도록 태종은 강력한 왕권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시절 궁궐은 젊은 임금의 새로운 기상과 함께 전 상황의 날카로운 시선이 드리워진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궁궐에 불길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세종의 장인이자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시몬대감에게 영모 혐의가 덮쳐온 것입니다. 영의정은 조선의 최고 관직이었으니 그 소식은 마치 거대한 파문처럼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을 겁니다. 젊은 세종대왕은 한순간에 개인적인 고통과 정치적인 위기라는 두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왕비의 아버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역모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으니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둠이 깔린 궁궐에서 세종은 홀로 번민하며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 시몬대감의 비극은 단순한 영모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 왕조를 피로써 다져온 태종 이방원의 철저한 통치 철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죠. 태종께서는 왜 이 사건을 자시할 수 없으셨던 걸까요? 그분의 삶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오르신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칼을 들고 권력을 쟁취했던 그분에게 왕권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권만이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셨던 분이죠. 특히 태종께서는 외척 세력, 즉 왕비의 친정 가족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세종대왕의 외척 세력이 훗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분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시몬대감의 영모 혐의는 태종에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새로 즉위한 세종이 과연 왕으로서의 냉철한 결단력을 지녔는지 시험하는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였던 것이죠. 그분에게 이 사건은 왕조의 미래를 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태종의 눈빛에는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냉철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아들이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묵묵히 걷는 태종의 뒷모습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한 군주의 고독한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 고독한 그림자 속에서 태종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흔들림 없는 미래였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천년만년 이어질 수 있도록 굳건한 주춧돌을 놓으려는 태종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종의 시선은 늘 더 멀리,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왕조의 영속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왕권을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이 태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외척 세력이 왕권을 흔드는 것을 가장 경계했죠. 고려 말 왕실의 외척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암울한 역사를 태종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만큼은 그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 겁니다. 핏줄이라는 명분 아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종은 세종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오직 왕조의 안정과 번영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진정한 군주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비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장인을 영모죄로 처단해야 하는 이 잔혹한 과정을 통해 세종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때로는 비정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온몸으로 체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청을 넘어 세종을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혹독한 교육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훗날 조선 왕실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왕의 외척 세력은 아무리 공이 크고 지위가 높다 해도 언제든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이후 조선의 여러 왕들은 외척을 견제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는 조선 왕조가 500년 넘게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은 어쩌면 수백 년 후의 미래까지 내다보며 자신의 후손들이 겪을지도 모를 위협을 미리 차단하고자 이 비정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왕실의 족보가 면면이 이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끊어지지 않는 왕실의 계보 속에 담긴 태종의 염원, 즉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향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의 시선은 당대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고뇌하던 세종대왕은 결국 아버지 태종의 이러한 깊은 뜻을 헤아리며 개인의 고통을 사귀고 왕으로서 감내해야 할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용상에 앉은 자의 숙명이란 이토록 개인적인 행복이나 가족에 대한 연민보다 국가와 왕조의 안위가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군주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텅 빈 용상이 위험있게 놓여있는 그곳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한 왕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감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 모든 혹독한 과정을 통해 세종은 단순한 왕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광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용상에 앉아 비로소 진정한 군주로 거듭난 세종대왕. 하지만 그에게 드리워진 왕의 그림자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젊은 세종이 용상에 앉아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기 시작했을 무렵, 조선의 궁궐에는 아직 상왕태종의 강력한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태종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조선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몰두하며 왕권 강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 세종의 통치 상황은 어쩌면 아버지 태종의 엄격한 시선 아래 놓인 시험대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세종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왕비의 아버지이자 당시 영의정이라는 최고 관직에 있던 장인 시몬이 영모 혐의로 갑작스럽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궁궐은 순식간에 불길한 소문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젊은 세종은 개인적인 고통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즉 자신의 장인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려는 세종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의문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테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상왕태종의 시선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역모로 치부할 수 없었죠. 그의 통치 철학은 오직 강력한 왕권만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태종 스스로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올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형제와 외척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왕권의 기반을 다졌고 그 과정에서 외척 세력이 왕실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태종에게 시몬의 영모 사건은 단순한 반역을 넘어 조선 왕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로 비쳤을 겁니다. 그는 세종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 과연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왕조를 지켜낼 자격이 있는 군주인지 가늠하고자 했던 것이죠.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거니는 태종의 고독한 뒷모습에서는 개인적인 연민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는 냉철하고 단호한 군주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피해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려 했던 것이죠. 신하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전국을 주도했던 태종에게 외척 세력은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외척이 강력해지면 언젠가는 왕권을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태종은 시몬의 영모 사건을 빌미 삼아 왕실의 외척 세력을 뿌리 뽑고 세종이 흔들림 없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왕조의 존립을 위한 냉혹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용상, 즉 왕조의 영원한 번영이었으니까요. 태종은 자신의 아들 세종에게 왕이 감당해야 할 가장 잔혹한 진실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태종은 곤회에 빠진 세종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피와 같은 충고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피로 얼룩진 통치 철학의 정수이자 세종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말이었죠. 과연 태종은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세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개인적인 일륜과 군주의 숙명 사이에서 세종이 마주해야 했던 고독하고 비장한 결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종이 고뇌하는 세종에게 던진 말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용상과 역적을 바꾸지 말라. 이 단호한 명령은 그저 장인을 처단하라는 지시를 넘어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향한 태종의 흔들림 없는 신념을 담고 있었죠. 태종에게 시몬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왕권 승계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확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으니까요. 왕자의 난을 겪으며 피의 길을 걸어왔던 태종은 외척 세력이 왕실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 세종에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일륜을 초월하여 오직 왕조의 영속성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주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시몬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조선 왕실이 외척을 어떻게 견제하고 다스릴지에 대한 냉혹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을 가꾸기 위해 때로는 병든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야 하듯 태종은 아픈 심정으로 왕조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을 결단했던 것이 아닐까요? 용상과 역적을 바꾸지 말라. 태종의 이 한마디는 세종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피땀 흘려 세운 왕권 강화 통치 철학의 정수이자 이제 막 용상에 앉은 세종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죠. 사랑하는 왕비의 아버지, 존경했던 장인을 역적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세종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왕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인륜과 군주의 숙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을 테죠. 그러나 결국 세종은 이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의 결단은 그의 통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성군 세종의 이면에는 이처럼 비극적이고 고독한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왕조의 안위가 그 어떤 개인의 삶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개인적인 윤리의식과 공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고뇌,
그리고 때로는 비정하고 냉혹한 결단이 요구되는 리더십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과연 진정한 리더는 무엇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세종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군주로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용상에 앉은 자가 짊어져야 할 고독한 짐은 어쩌면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종이 세종에게 물려준 또 다른 위대한 유산, 즉 조선 왕실의 강력한 왕권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갔는지 그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